세관 마약 사건이 심각한 것은 이게 74kg 2200억대입니다. 세관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고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금전이 오고 갔을 겁니다. 이 조직적인 거잖아요. 조직적인 거. 또 대통령실에서 개입했다는 의혹,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마약을 어떻게 들여왔는지 그 행태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 세관원들이 조직적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총책 마이클은 조직원들 신체에 필로폰을 부착시켜서 항공편으로 입국시키거나 국제 화물, 나무 도마를 위장하여 미리 국내에 잠입시킨 말레이시아 조직원에게 배송되도록 하였다. 자, 보세요. 인천국제공항하고 김해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2023년 1월 27일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 남자 4명, 여자 2명이 각각 4kg씩 총 24kg을 필로폰을 신체, 종아리, 허벅지, 배에 부착시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다. 국내에 반입했다. 야, 이게 가능한가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세관원들이 미리 안내했다는 거예요. 야, 열로 오세요. 열로. 선생님 열로 오세요 해서 통로까지 안내했다라는 거예요. 자, 2월 8일 날은 이제 김해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부산에 말레이시아 조직원 2명이서 남자 1명, 여자 1명이서 부부도 위장해서 6kg 남자만 부착을 했답니다. 필로폰을 신체에 부착해서 김해공항을 통해서 입국해서 반입했다. 또 2월 28일 날 한 16일 있다가 말레이시아 조직원 2명이서 남자 1명, 여자 1명, 부부 위장 남자만 6kg을 부착하고 똑같이 김해공항을 통해서 입국합니다. 2월 24일 날 말레이시아 조직원 2명이서 똑같아요. 부부도 위장해서 6kg을 남자만 부착해서 똑같이 김해공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가 8월 12일 날은 도마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화물편으로 들어와요. 나무 도마 안에 필로폰을 은닉하는데 위장한 필로폰 12kg을 말레이시아 조직원 여자 2명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반입을 했다. 또 9월 9일 날 한참 있다가 국제 화물편 나무 도마 안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20kg 점점 늘어납니다. 말레이시아 조직원 2명에서 배송해서 반입하는 등 인천 및 화물편으로 총 74kg을 국내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야, 대단하죠. 조직적으로 도와준 거야, 이거 세관원들이.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내용을 백혜룡 경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려니까 싹 빠야라고 압력을 넣어서 싹 뺀 거예요. 경찰청 위에서 싹 빼라는 압력을 받아서 싹 뺍니다. 1차 수정본이 이겁니다. 쭉 뺍니다. 계속해서 이런 빼라는 보도가 나갑니다. 또 자, 언론 브리핑에서 빼라는 그런 압력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또 빼게 돼요. 조직원들 신체에 필로폰을 부착하여 이런 부분들이 싹 빠집니다. 항공편으로 출국 입국시키거나 항공편으로 입국시키거나 조직원을 이런 부분을 싹 빼게 또 시켜요. 조직원들 신체 부착 이런 신체 부착해서 들어오게 하는 부분을 싹 뺍니다. 이게 세관원들이 봐줬다라는 것을 싹 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지금 세관 공무원들이 개입된 역대급 사건 2200억대 74kg 필로폰 역대급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건이 발생하니까 세관원들이 연루가 돼 있으니까 이 관세청장이 이 조병로한테 부탁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 조병로 경무관입니다. 큰 말똥 하나입니다. 별 하나가. 경찰로 말하면 별이에요. 별 하나. 말똥 하나입니다. 이 고위직인데 이 조병로 경무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관세청장. 이 조병로는 전에 관세청에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겠죠. 조병로한테 부탁을 해요. 이 조병로의 부속실장이 최경입니다. 멋진 해병방 5명의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부속실장이 멋진 해병방의 5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최경위는 이런 사실들을 이종호 실세죠.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김건희가 오빠 부르는 이종호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종호는 이 조병로를 승진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죠. 카톡 대화에서. 그 조병로입니다. 이 조병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최경희를 통해서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종호가 대통령실에 얘기를 했겠죠. 누군가 부탁을 했겠죠. 청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에서 움직여서 이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 등 이 강상문 등을 움직여서 백혜룡한테 압력을 넣겠죠. 이 조병로도 직접 전화를 합니다. 수사위압을 세관 내용을 삭제하라는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건 개요가. 저는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 설명이 안 돼요.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자, 모든 것은 이 대통령실에서 압력을 무슨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강상문 전 영등포 형사과장, 현재 영등포 경찰서장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자, 이 조직적으로 이 마약 사건을 덮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강상문, 김찬수, 조병로를 통해서 백혜룡한테 압력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백혜룡은 이 사건을 파헤치려고 하다가 결국에 징계를 받고 좌천을 돼서 지구대 파출소로 가게 됩니다. 제2의 박정훈 대령 사건이에요. 해병대 사건이 똑같이 경찰에서 발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뉴탐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 사건, 그 세관원이 연루된 마약 밀수 사건이 평택 선라이즈 사건과 또 유사하다. 평택 선라이즈 사건의 판박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평택 선라이즈 사건 먼저 볼게요. 6년간 1,460억 원의 불법 이익이 생겼다라는, 불법 이익을 챙겼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사건이죠. 자, 2022년도 7월달 더 탐사는 평택강 자유무역지역 내 농산물 수입 제조업체인 선라이즈의 세관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선라이즈는 최순실 측의 비자금 관리 창구로 의심받았으며 농산물 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고 50% 이상 수출 의무를 위반한 채 국내에서 정상가로 판매됐다. 이를 통해서 6년간 1,460억 원의 불법 이익을 챙겼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그런 사건이에요. 자, 농산물을 수입해 오면은 관세를 면제받게 되는데 그 조건이 50% 이상을 재수출을 해야 돼, 가공해서. 그 의무를 위반한 채 그냥 국내에서 다 유통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관세 면제를 통해서 1,460억 원 6년 동안 이익을 봤다라는 그런 의혹이죠. 이 선라이즈 사건. 여기에 또 이제 윤석열 처가 의혹들, 윤석열 고모와 고모부, 김건희 고모와 고모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었죠. 선라이즈 사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인사들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는데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고모부인 장진호 씨가 선라이즈 관련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제보가 있었다. 특히 장진호는 농산물 수입 판매업에 종사하며 선라이즈와 밀접한 관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진호, 김건희의 고모부죠. 장진호도 똑같이 선라이즈처럼 농산물 수입 판매업에 종사했답니다. 평택항에서. 더 탐사의 보도에 따르면 장진호는 선라이즈 비리를 고발한 제보자에게 은근히 접근해서 최은순에게 자료를 제공하면 수사가 잘 될 것이다 라며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공익 제보자가 있는데 이 선라이즈 비리를 폭로한 장진호 씨, 김건희의 고모부가 살짝 접근해서 이 비리를 최은순에게 제공해주면은 윤석열한테 이 당시가 아마도 서울중앙지검장일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러면은 윤석열한테 얘기해서 수사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최은순에게 자료를 제공해달라라는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제보자가 자료를 제공한 후에 오히려 제보자와 그의 가족이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거꾸로 공익 제보자가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는 윤석열 당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선라이즈의 범죄를 은폐하고 제보자를 처벌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졌어요. 또한 장진호가 운영하는 농산물 수입 판매 업체가 선라이즈와 유사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이는 세관 비리가 특정 업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장진호 씨가 운영하는 이 농산물 수입 판매 업체도 선라이즈와 유사한 특혜를 받았다. 이런 관세 면제 특혜, 관세 면제를 받고 뭐 재수출하지 않는 그런 의혹을 받았다라는 의혹.
오히려 공익 체불했는데 구속 수사됐다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 이 선라이즈도 그 최은순 김건희 일가가 꿀꺽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도 관세 의혹이죠. 관세와 관련된 의혹. 하여튼지 간에 이 사건은 정말로 심각한 사항이고 국가의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다. 2200억대의 필리핀 밀수 사건에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 마약이 100만 명분이 국내에 유통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 윤석열이 처음에 내건 기치가 마약 수사를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마약 사업을 조직적으로 누군가는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사건이에요. 여기까지.